서울 도심을 탱크가 포위하던 그 밤, 일공수 특전여단 막사 지하에서 외교관 번호판을 단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적재함에는 무기가 아니었다. 무게 43kg짜리 금속 케이스 17개, 순금 11억 원 상당이었다. 운전병은 전두환 대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다. 누가 세우면 자살하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쥔 권총은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다. 트럭은 한강을 건넜다.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그 금괴의 행방을 모른다. 검찰도, 국정원도, 심지어 전두환의 자식들조차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날 밤 사라진 것은 금괴만이 아니었다. 전두환이 죽기 3년 전 기자 한 명이 그의 병상을 찾았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독재자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속삭였다. 땅속, 모든 게 시작된 그곳.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영원히.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90세로 사망했다. 그가 가져간 비밀은 2천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된다. 어떤 이는 9천억이라고 말한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것은 35년간 대한민국을 괴롭힌 미스터리다. 검찰이 11명의 가족을 조사했다. 스위스 은행을 압수수색했다. 파나마 페이퍼에서 이름을 찾았다. 하지만 돈은 없었다. 마치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저주받은 돈이야. 광주의 피로 만든 황금이라고. 1980년 5월, 전두환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 600명을 학살했다. 그 위에 세운 왕좌, 그 왕좌에서 훔친 황금. 피면 씻겨도 금은 녹지 않는다. 2024년 여름, 한 제보자가 검찰에 나타났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1979년 군부대 설계도가 들어있었다. 붉은색 X표가 그려진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하 18m, B7구역, 금고. 발굴이 시작됐다. 전국이 숨을 죽였다. 드릴이 콘크리트를 뚫었다. 그리고 전두환은 1931년 경상남도 합천의 가난한 교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5남매 중 막내. 학교에선 주먹이 빨랐고 성적은 중간이었다. 아무도 그가 역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951년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같은 기수 중에 노태우, 정호용이 있었다. 후에 이들은 하나회라는 비밀 군사 조직을 만든다. 대한민국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전두환은 기회를 봤다. 12월 12일, 그는 탱크를 동원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했다. 쿠데타였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미국은 묵인했다. 반공장군이라는 이유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독재 타도! 민주주의! 함성이 울렸다. 광주에서 가장 크게 울렸다. 5월 18일 새벽,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됐다. 진압봉이 아니라 총을 들고. 그들은 명령을 받았다. 폭도를 제압하라. 하지만 시민들은 폭도가 아니었다. 학생, 택시기사, 주부, 고등학생이었다. 군인들은 쐈다. 총검으로 찔렀다. 임산부도 아이도 가리지 않았다. 5월 27일까지 10일간 최소 606명이 죽었다. 정부 공식 발표다. 실제론 2,000명이 넘는다는 증언도 있다. 전두환은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리고 피자를 시켰다. 1980년 9월 1일, 그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선거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산물이다. 독재자가 된 전두환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합법적 강탈 시스템. 모든 대기업은 청와대에 기부해야 했다. 안 하면 세무조사, 영업정지, CEO 구속. 삼성 이병철 회장이 찾아왔다. 카카,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전두환은 웃었다. 이 회장, 애국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시죠. 이병철은 300억 원을 냈다. 현대는 250억, 대우는 180억. 럭키금성, 쌍용, SK. 30대 재벌이 줄줄이 돈을 바쳤다. 돈은 이래재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스포츠 진흥 명목이었다. 하지만 장부는 가짜였다. 실제론 전두환의 개인 금고였다. 1988년 그는 물러났다. 민주화의 압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움직였다. 8년간 모은 돈을 빼돌렸다. 어디로? 아무도 몰랐다.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는 궁전이 아니라 수금소였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대 재벌 총수들이 줄을 섰다. 경호실장 차지철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십시오. 각하께서 기다리십니다. 각 회장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에는 현금 다발, 수표, 때론 금괴. 전두환은 그들과 악수도 하지 않았다. 가방만 확인했다. 삼성, 이번 달 300억, 확인. 현대, 250억, 잘했어. 대우, 180억. 좀 적은데? 김우중 배우그룹 회장이 땀을 흘렸다. 카카, 수출이 어려워서. 전두환은 차갑게 말했다. 다음 주까지 보충하세요. 아니면 베트남 사업 취소합니다. 이것이 애국 기부의 실체였다. 돈은 세 경로로 흘렀다. 첫째, 이래재단. 겉으론 88 올림픽 준비자금이었다. 하지만 재단 이사장은 전두환의 처남이었다. 장부는 이중으로 작성됐다. 공식 장부엔 5천억 원, 비밀 장부엔 9천억 원. 둘째, 새마을운동본부, 농촌개발 명목이었다. 하지만 돈은 농촌으로 가지 않았다. 스위스 UBS 은행 계좌번호 CH8847-0012로 송금됐다. 예금주 이름은 미스터 박, 전두환의 가명이었다. 셋째, 직접 현금.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청와대 경호실 지하에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5명. 전두환, 동생 정경환, 처남 이창석, 비서실장, 그리고 재정 담당 장교. 장교는 보고했다. 이번 달 수금액 1,200억 원, 스위스 송금 400억, 파나마 법인 300억, 싱가포르 부동산 200억, 현금 보관 300억. 전두환은 물었다. 현금은 어디에? B7 지하금고입니다. 현재 누적 4,200억 원 상당. 좋아, 계속해. B7 금고. 그것은 1979년 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비밀 벙커였다. 위치는 일공수 특전여단 막사 지하 18m. 입구는 탄약고로 위장됐다. 출입 가능자는 단 3명. 전두환, 정경환, 그리고 경호실장. 금고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2013년 국정원 내부 문서에 따르면 $100 지폐 다발 8,500개, 약 850억 원. 금괴 400kg, 약 240억 원. 다이아몬드 1200캐럿, 약 180억 원. 명품 시계 300개, 파텍 필립, 롤렉스. 외국은행 비밀 계좌 목록 43개 계좌. 하지만 이 문서는 추정일 뿐이다.
실제론 아무도 본 적이 없다. 1988년 2월, 전두환은 퇴임했다. 그 전날 밤, 군용 트럭 5대가 일 공수여단에 들어갔다. 새벽 3시, 트럭들이 나왔다. 어디로 갔는지 GPS 기록은 없다. 당시엔 GPS가 없었으니까. 추적 가능한 건 하나뿐이었다. 트럭 중 한 대가 경기도 파주 민통선 근처 주유소에서 주유했다. 주유소 주인은 기억했다. 군인들이 조용히 기름 넣고 갔어요. 뭔가 무거운 걸 실은 것 같았어요. 트럭 뒤가 처져 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목격담이었다. 2주 후 새 정부 검찰이 비칠금고를 급습했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콘크리트 방. 먼지만 날렸다. 하지만 벽에 흔적이 있었다. 무언가 무거운 걸 질질 끌고 나간 자국. 그리고 한 구석에 메모 한 장.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TDH. 전두환의 이니셜이었다. 1988년 3월 15일, 취리 공항에 대한민국 검사 2명이 내렸다. 목적지는 UBS 은행 본점. 그들은 영장을 들고 있었다. 전두환 관련 계좌 동결 및 압수. 은행 부지점장 하인츠 뮬러가 그들을 맞았다. 62세, 37년 경력의 베테랑.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여러분, 스위스 은행법을 아십니까? 고객 비밀 보호는 절대적입니다. 한국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요청입니다. UN 부패방지협약 4조에 읽어. 뮬러가 손을 들었다. 아십니까? 저도 변호사입니다. 협상은 6시간 걸렸다. 외국 뮬러가 한 발 물러났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계좌만 공개하죠. 나머지는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꺼냈다. 계좌번호 CH88470012. 개설일 1982년 9월 3일. 명의는 박출수. 가짜 이름이었다. 하지만 서명은 전두환의 것이었다. 필적 감정이 일치했다. 입금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1982년 9월 1200만 달러. 1983년 4월 850만 달러. 1984년 11월 1520만 달러. 1985년 6월 9800만 달러. 1987년 1월 1800만 달러. 총 63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430억 원. 하지만 출금 내역은 더 충격적이었다. 1988년 1월 28일, 전두환 퇴임 3일 전. 단 한 번의 송금으로 계좌가 텅 비었다. 수신자, 방코 데 파나마. 어카운트, TDH 9921. 금액, 6348만 7,250달러. 검사가 물었다. 이 계좌 추적 가능합니까? 뮬러는 고개를 저었다. 파나마는 우리보다 더 입을 다물죠. 그리고 그 계좌는 이미 폐쇄됐습니다. 1988년 2월 15일자로. 돈은요? 모릅니다. 아마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다른 나라로 재정금했을 겁니다. 검사가 책상을 쳤다. 당신의 은행이 독재자 돈 세탁을 도운 겁니까? 뮬러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희는 법을 따랐습니다. 스위스 법을요. 하지만 그날 밤, 뮬러는 호텔로 한국 검사들을 불렀다. 그는 위스키 잔을 비우고 말했다. 비공식적으로 말하죠. 전두환은 천재였습니다. 악당이지만. 그는 1981년부터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12개국, 43개 계좌. 각 계좌는 서로 다른 이름, 다른 법인, 다른 국적.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순환했죠. 마치 세탁기처럼. 우리가 공개한 계좌는 미끼였어요. 진짜 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 추정으론 리텐슈타인,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그리고 아마도 북한. 북한이요? 검사가 놀랐다. 뮬러는 고개를 끄덕였다. 1987년 한 번은 평양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송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5만 달러. 우린 거부했죠.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만 그가 다른 경로로 보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검사가 메모했다. 증거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이라는 겁니다. 뮬러는 담배를 꺼냈다.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전두환은 1987년 12월 제 사무실에 직접 왔었습니다. 청와대를 떠나기 한 달 전이었죠. 그는 제게 물었어요. 뮬러, 돈이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저는 대답했죠. 카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가 웃었어요. 30년이면 충분하오. 그때쯤이면 난 죽었겠지. 그리고 떠났습니다. 밀러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2021년에 죽었죠. 34년 만에. 거의 맞췄네요. 1990년 7월 서울 서초동 검찰청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목표는 하나.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환수. 팀장은 김영삼 정부의 핵심 검사 이규성이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가계도를 그렸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11개의 원이 그려졌다. 부인 이순자, 아들 4명, 재국, 재용, 재만, 재홍, 딸 3명, 효선, 효진, 효정, 동생 전경환, 처남 이창석, 조카 전재용. 이규성은 말했다. 이들은 8년간 대한민국 재벌처럼 살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억 원, 명품 가방 300개, 페라리 5대, 강남 땅 12필지.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수사는 장남 전제국부터 시작됐다. 그는 1988년 갑자기 부동산 재벌이 됐다. 서울 강남의 빌딩 3채, 제주도의 리조트 부지, 총 평가액 350억 원. 검찰이 물었다. 작은 출처가 뭡니까? 전제국은 대답했다. 사업으로 벌었습니다. 무슨 사업? 수출입업. 회사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장부를 뒤졌다. 회사는 실제했다. 태평양 무역 주식회사. 하지만 직원은 전제국 혼자. 사무실은 원룸. 수출 실적은 0원. 그럼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전제국은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다음은 차남 전재용. 그는 더 대담했다. 1987년 27세 나이에 삼성전자 주식 500만 주를 샀다. 당시 시세로 120억 원. 검찰이 물었다. 어떻게 샀습니까? 대출받았습니다. 어느 은행? 제1은행. 담보는? 아버지가 보증 섰습니다. 이규성이 제1은행을 압수수색했다. 대출 서류가 나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자율이 3%. 당시 시중금리는 12%였다. 은행장을 소환했다. 왜 특혜금리를 줬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언제? 1987년 10월. 청와대에서? 네. 특혜 대출 120억 원. 횡령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전재용은 주식을 1988년 2월에 모두 팔았다. 180억 원에. 60억 차익. 돈은 어디로 갔을까? 홍콩 HSBC 은행 계좌로 송금됐다. 예금주는 재용춘. 계좌는 1988년 3월 폐쇄. 돈의 행방은 묘연. 부인 이순자는 더 교묘했다. 그녀는 골동품 수집가였다. 청화백자 180점. 조선시대 회화 90점. 총평가액 400억 원. 검찰에 물었다. 어떻게 샀습니까? 경매에서요. 돈은? 남편 퇴직금으로. 전두환의 대통령 퇴직금은 8년간 총 12억 원이었다. 이순자의 컬렉션은 400억. 수학이 맞지 않았다. 골동품 상들을 조사했다. 한 상인이 고백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물건 있으면 가져오라고. 가격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져가라 했죠. 누가 돈을 냈습니까? 현금으로 받았어요. 100만 원짜리 다발로. 세금 계산서는 안 끊었습니다. 탈세 혐의까지 추가됐다. 2013년 5월 마침내 판결이 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두환 일가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갚지 않으면 재산 몰수. 전제국이 검찰에 왔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빚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로. 그는 울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1988년 1월. 재구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물려줄 게 없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줬어요.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지도였어요. 손으로 그린. 산 하나, 강 하나, X표 하나, 그리고 숫자 7849. 무슨 뜻입니까? 모릅니다.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종이를 불태웠습니다. 재떨이에서. 기억은 못합니까? 18년이 지났어요. 기억이 희미합니다. 산이 어디였는지, 숫자가 뭘 뜻했는지. 전제국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버지는 그 종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마치 승리한 것처럼. 2015년 4월, 파나마 페이퍼가 터졌다. 전 세계 정치인과 부호들의 비밀 계좌 1,150만 건이 유출됐다. 한국 언론은 긴장했다. 전두환 이름이 있을까?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춘두환. 결과는 0건. 하지만 다르게 검색하자 히트됐다. 골든 드래곤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설립일 1986년 11월 2일. 파나마. 이 사진에 미스터 TH 팍가 있었다. 전두환의 가명이었다. 이 회사는 유령이었다. 사무실 주소는 파나마시티 법률사무소. 직원은 없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은 있었다. 1987년 1월 15일. 스위스 UBS에서 1,800만 달러 입금. 1987년 3월 3일. 리텐슈타인 VP뱅크로 1,200만 달러 송금. 1987년 7월 22일. 싱가포르 DBS 은행으로 600만 달러 송금. 1988년 1월 30일. 계좌 폐쇄. 잔액 0달러. 돈은 3개국을 거쳐 사라졌다. 검찰은 추적팀을 꾸렸다. 첫 번째 목적지, 리텐슈타인.
2015년 6월 검사 2명이 파두치에 도착했다. VP뱅크 본점. 하지만 은행은 협조를 거부했다. 리텐슈타인 법은 스위스보다 엄격합니다. 법원 명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원 명령을 받는데 2년 걸렸다. 2017년 8월 드디어 자료를 받았다. 계좌는 알파인 트러스트 AG 명의였다. 신탁회사였다. 실소유주는 비공개.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2017년 3월 3일 12,000만 달러가 싱가포르로 재송금됐다. 수신계좌 DBS뱅크 어카운트 넘버 0847 XXXXXXX. 두 번째 목적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달랐다. 2018년 한 싱가포르 FTA 금융정보 공유 협정이 발효됐다. 싱가포르 금융관리청 MAS에 협조했다. DBS 계좌 소유주는 패시픽 홀딩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싱가포르 법인이었다. 이사는 3명, 그중 1명이 제니퍼 리. 한국 검찰이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제니퍼 리, 생년월일 1963년 4월 12일. 매치됐다. 전두환의 장녀 전효선의 영문명이었다. 전효선을 긴급 소환했다. 그녀는 부인했다. 전 그런 회사 모릅니다. 당신 이름이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위조입니다. 하지만 서명을 대조한 결과 99.7% 일치했다. 전효선은 할 말을 잃었다. 검찰이 패시픽 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 서류상 주소는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의 한 고층 빌딩. 하지만 그곳엔 우편함만 있었다. 사무실은 없었다. 싱가포르 경찰과 합동수사 DBS 계좌를 추적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6건의 출금 내역. 홍콩 부동산 420만 달러. 런던 메이페어 아파트 380만 달러. 스위스 시계 구매 18만 달러. 프랑스 와인 컬렉션 22만 달러. 현금 인출 360만 달러. 현금은 누가 인출했을까? CCTV를 확인했다. 2018년 2월 14일 DBS 본점. 한 남성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 얼굴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걸음걸이 분석으로 신원을 특정했다. 전재홍. 전두환의 막내 아들이었다. 전재홍을 체포했다. 돈은 어디 갔습니까? 그는 입을 열었다. 썼습니다. 뭐에? 생활비요. 360만 달러를 생활비로? 호텔에서 살았어요. 리츠칼튼, 샹그릴라, 가족들 항공권, 변호사 비용, 아버지 병원비. 남은 돈은? 없습니다. 검찰은 그의 계좌를 모두 동결했다. 잔액 47,000달러.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 2018년 8월 8일 100만 달러가 홍콩의 한 계좌로 송금됐다. 수신자 노스스타 트레이딩 컴퍼니. 이 회사를 조사했다. 2019년 1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노스스타 트레이딩은 홍콩에 등록된 회사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다젠,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무역은행이었다. 검찰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한 검사가 말했다. 설마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숨긴 겁니까?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1987년 스위스 은행원의 증언이 맞았습니다. 전두환은 적에게 돈을 맡긴 겁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했다. 북한과의 거래는 추정일 뿐. 노스스타는 2018년 10월 폐업했다. 돈의 행방은 또다시 묘연해졌다. 2019년 5월 검찰은 수사를 중단했다. 7개국, 43개 계좌, 12개 유령회사를 추적했지만 회수한 돈은 고작 290억 원, 추징금 2,205억의 13%였다. 나머지
1915억 원은 마치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13년 9월 27일 오전 3시 서울중앙지검 당직실 전화가 울렸다. 전두환 비자금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변조기를 쓴 것 같았다. 당직 검사가 물었다. 신원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전 죽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면 내일 오후 2시 남산 N 서울타워 전망대 빨간 야구 모자를 쓰고 가세요. 혼자만. 검사 박민수는 30대 중반의 특수부 에이스였다. 그는 상사에게 보고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가보세요. 단, 추적팀을 붙입니다. 다음날 오후 2시, 박민수는 빨간 모자를 쓰고 전망대에 섰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10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 갑자기 옆에 남자가 섰다. 검은 마스크, 선글라스, 후드티. 검사님, 비를 보지 마세요. 그냥 창밖을 보면서 들으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두환의 돈이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박민수는 숨을 멈췄다. 증거가 있습니까? 남자는 손에 든 봉투를 난간에 놓았다. 이 안에 은행 명세서가 있습니다. 1987년 12월부터 1990년 6월까지 총 37억 달러가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37억 달러요? 그건 4조 원입니다. 네, 전두환이 모은 전체 비자금의 60%입니다. 왜 북한에?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가 어디겠습니까?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곳. 바로 북한이죠. 하지만 전두환은 반공투사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이후 전두환은 김일성과 비밀 접촉을 시작했어요. 무슨 거래를 한 겁니까? 침묵의 대가입니다. 김일성은 88 올림픽을 방해하지 않았죠. 대신 전두환은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돈을 맡겼습니다. 내가 쫓기면 10%를 주겠다. 보관료로. 김일성이 승낙했죠. 박민수는 봉투를 집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가 손을 잡았다. 아직입니다. 듣기만 하세요. 1990년 6월 15일 마지막 성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바렌의 조선족 무역상을 통해서요. 그 이후로 돈은 사라졌습니다. 정양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그 거래를 도운 사람입니다.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당시 암호명은 흑표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대북 공작을 담당했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괴롭습니다. 저는 독재자의 돈을 숨기는 걸 도왔어요. 광주 학살로 만든 돈을. 남자는 봉투를 밀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 조심하세요. 이 일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내일 캐나다로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남자가 돌아서려 했다. 박민수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남자는 몇 초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1980년 5월,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공수부대원으로. 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박민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은행 명세서 사본 42장. 조선무역은행, 대성은행, 금강은행, 모두 북한은행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돈은 평양 만수대 구역 지하 23m, 구당 중앙위원회 별관 아래 김일성이 직접 관리했다. 하지만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이 돈을 발견했다. 그는 핵무기 개발에 썼다. 전두환의 돈이 북한 핵의 씨앗이 됐다. 박민수는 손이 떨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하지만 부장검사의 반응은 차가웠다. 박 검사, 이건 수사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북한입니다. 우리 관할권 밖이에요. 게다가 증명할 방법도 없죠. 하지만 제보자는 신원불명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부장검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몰랐다는 뜻입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에요. 그들도 공범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묻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공개는 못합니다. 이건 국가 기밀입니다. 그 서류는 국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급 비밀로 분류됐다. 2043년까지 공개 금지. 박민수는 좌절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제보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그는 조용히 사표를 냈다. 변호사가 됐다. 하지만 그 서류 사본은 집 금고에 보관했다.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야 한다. 전두환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2017년 10월 12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의 자택. 90세의 전두환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알츠하이머 말기. 그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면회를 신청했다. 기자 최동훈. 30년 경력의 탐사 전문 기자. 그는 2000년부터 전두환 비자금을 추적해왔다. 가족들은 거부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최동훈은 끈질겼다. 단 10분만, 마지막일 겁니다. 결국 며느리가 허락했다. 10분만요. 그리고 카메라는 안 됩니다. 최동훈은 방으로 들어갔다. 전두환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은 초점이 없었다. 카카. 전두환은 반응이 없었다. 저는 기자 최동훈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두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 기자입니다. 비자금에 대해 여쭤보러 왔습니다. 갑자기 전두환의 눈에 초점이 생겼다. 몇 초간이었지만 그는 또렷했다. 비자금. 무슨 비자금? 각하께서 숨기신 2천억 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전두환은 웃었다. 기괴한 웃음이었다. 2천억? 하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최동훈은 숨을 멈췄다. 전부가 아닙니까? 전두환은 창밖을 봤다. 저 산 보이나? 북한산. 내가 젊었을 때 거기서 흘려냈지. 북한산이 무슨 상관입니까? 땅 속에 모든 게 있어.
시작된 곳에.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전두환은 다시 눈이 흐려졌다. 어머니, 밥 줘요. 최동훈이 다시 물었다. 카카, 땅속이 어디입니까? 북한산 어디요? 전두환은 중얼거렸다. 7, 18, 4, 9. 기억해. 반드시. 7-18-4-9가 뭡니까? 좌표입니까? 비밀번호입니까? 전두환은 갑자기 소리쳤다. 김재규, 네가 왜 여기 있어? 나를 죽이려고. 그는 팔을 휘둘렀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나가세요. 환자가 흥분했어요. 최동훈은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71849가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아버님이 자주 중얼거리세요. 하지만 뜻은... 그럼 북한산은요? 거기 뭔가 묻어놨습니까? 글쎄요. 아버님이 젊었을 때 1공수에 계셨어요. 북한산 아래에 부대가 있었죠. 최동훈은 메모했다. 그날 밤 그는 국립도서관으로 갔다. 옛날 군사지도를 찾았다. 1979년 1공수 특전여단 주둔지. 위치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현재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다. 그는 1979년 항공사진을 구했다. 부대 뒤편에 작은 터널이 보였다. 탄약고로 표시돼 있었다. 2017년 11월, 최동훈은 현장에 갔다. 옛 부대터는 아파트 단지, 북한산 푸르지오가 됐다. 1200세대. 지하 4층 주차장. 그는 관리사무소에 물었다. 혹시 지하에 옛날 군사시설 흔적 있습니까? 아, 있어요. 지하 4층 구석에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뚫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뒀어요. 가봐도 됩니까? 뭐 하시는 분인데요? 기자입니다. 역사 조사 중이에요. 관리인이 안내했다. 지하 4층 끝. 주차 공간 P-743 뒤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었다. 두께는 최소 2m. 벽에 희미하게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군 작전지역 출입 금지. 군 작전지역 출입 금지. 최동훈은 벽을 두드렸다. 탕텅 소리가 났다. 뒤가 비어 있었다. 관리님,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건설할 때 군에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뒀죠. 최동훈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979년 1공수여단 시설 도면. 답변은 거부. 군사기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전두환이 죽기 3년 전, 그는 다시 면회를 시도했다. 이번엔 거부당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 사망, 향년 90세. 장례식장에서 최동훈은 관을 받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카카, 당신은 비밀을 가져갔군요.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찾을 겁니다. 그날 밤 그는 기사를 썼다. 제목은 전두환의 마지막 말, 7월 18일, 4월 9일의 비밀. 기사는 온라인에서 100만 뷰를 기록했다. 댓글에는 갖가지 추측이 다녔다. 좌표다. 북위 7도 18분, 동경 4도 9분. 날짜다. 1974년 9월 18일. 비밀번호다. 은행 계좌 비번. 금고번호다. 7번 터널, 18m 깊이, 4번 방, 9번 금고. 하지만 아무도 정답을 모른다. 전두환은 웃으며
무덤으로 갔다. 2024년 6월 3일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스크린에 위성사진이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의 지하. 적외선 스캔 결과 지하 18m 지점에 공동이 감지됐다. 크기 가로 12m, 세로 8m, 높이 3m. 콘크리트 구조물. 수사본부장이 말했다. 2023년 첨단 지하투시 레이더로 전국 옛 군사시설을 스캔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죠? 진관동 1공수여단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두환이 1979년 쿠데타 때 지휘했던 부대입니다. 혹시 빛을 금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국방부와 협의했다. 발굴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위는 민간 아파트였다. 2024년 7월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검찰이 설명했다. 지하에 옛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국가 중요 자료일 가능성이 있어 발굴하려 합니다. 주민들이 반발했다. 우리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공사하면 소음은 어떻게 하고? 집값 떨어지면 누가 보상합니까? 협상은 2달 걸렸다. 결국 정부가 보상안을 내놨다. 공사기간 임시 거주지 제공, 집값 하락 시 차액 보상. 2024년 9월 15일 발굴이 시작됐다. 지하 4층 주차장에 펜스가 쳐졌다. 콘크리트 절단기가 벽을 뚫었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3일 후 벽에 구멍이 뚫렸다. 검사가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넣었다. 모니터에 영상이 떴다. 어둠, 그리고 철문. 뭔가 있습니다. 다음 주 벽을 완전히 철거했다. 뒤에 터널이 나타났다. 길이 20m. 끝에 철문. 철문은 녹슬어 있었다. 자물쇠는 구식 다이얼식. 4자리 숫자. 현장 지휘관이 물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절단하겠습니다. 용접공이 토치를 꺼냈다. 30분 후 철문이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콘크리트 방. 가로 12m, 세로 8m, 높이 3m.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만 쌓여 있었다. 검사들은 낙담했다. 역시 헛수고였나. 하지만 한 감식관이 외쳤다. 잠깐! 여기 뭔가 있습니다. 바닥에 자국이 있었다. 무언가 무거운 걸 끌고 나가는 적. 폭 50cm, 길이 8m. 그리고 벽에 긁힌 자국. 숫자였다. 희미하게 새겨진 7, 18, 4, 9. 회의실이 술렁였다. 전두환이 말한 그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암호 해독팀이 투입됐다. 일주일간 분석했다. 결론. 좌표일 가능성 70%, 날짜일 가능성 20%, 기타 10%. 좌표라면 어디입니까? 북위 37도 18분, 동경 127도 49분. 이건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 뭐가 있습니까?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군 부대요? 네, 하지만 민간인 출입 불가입니다. 검찰은 주한미군 사령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은 차가웠다. 해당 지역은 미군 작전구역입니다. 한국 법집행기관의 관할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게 추정입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막다른 길이었다.
2024년 11월, 검찰은 또 다른 해석을 시도했다. 7-18-4-9가 날짜라면 1974년 9월 18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기록을 뒤졌다. 1974년 9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전두환도 참석했다. 당시 그는 소령이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나? 당시 신문을 찾았다. 한 줄 기사가 있었다. 박 대통령 사관학교에 애국기금 10억 원 전달. 애국기금. 비자금의 다른 이름이었다. 혹시 그날 전두환이 돈을 받은 겁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50년 전 일이라. 증인은 없었다. 기록도 없었다. 모든 건 추측이었다. 2025년 1월, 발굴은 공식 종료됐다. 결과, 증거 불충분, 비자금 미발견.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방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가져갔다. 1988년 2월 이전에. 검사 박민수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전두환의 비자금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증거 사진들을 다시 봤다. 벽의 숫자 7일, 8, 4, 9.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잠깐, 이게 좌표도 날짜도 아니라면? 그는 계산기를 꺼냈다. 7 곱하기 18 곱하기 4 곱하기 9. 답, 4536. 4536? 이게 뭐지?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리고 한 결과가 떴다. 스위스 금괴 시리얼 넘버, 표준 코드, 4자리 숫자. 그의 손이 떨렸다. 설마 4536번 금괴? 하지만 어느 금괴인지, 어느 은행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전두환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죽었다. 2026년 2월, 전두환 사망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의 유령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징금 2,205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고작 348억 원, 15.8%. 나머지 1,857억 원은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검찰은 전두환의 손자들까지 조사했다. 하지만 그들도 몰랐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3가지 가설. 전문가들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째, 북한 보건설. 2025년 8월, 팔복자 한 명이 국정원에 증언했다. 1990년대 평양 당 간부들 사이에 소문이 있었습니다. 남조선 장군의 황금이라고. 김정일이 핵개발 자금으로 썼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타이밍은 맞는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했다. 자금 출처는 불명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전두환의 돈이 북한 핵무기가 된 것이다. 아이러니다. 방공투사의 재산이 적의 무기가 되다니. 둘째, 재벌 회수설. 재계 관계자들은 조용히 말한다. 사실 그 돈은 원래 우리 거였어요. 전두환이 강탈한 거죠. 1988년 이후 삼성과 현대는 비밀리에 전두환 측과 협상했다. 돈을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전두환이 승낙했을까? 증거는 없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전두환 일가가 갑자기 생활비가 생겼다. 월 2억 원씩. 출처 불명. 누군가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재벌들이 원금을 받아가고 전두환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래. 서로 입을 다물었다.
셋째, 여전히 한국 어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시나리오다. 돈은 아직도 땅속, 산속, 호수 밑 어딘가에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37건의 불법 발굴 시도가 적발됐다. 대부분 북한산, 관악산, DMZ 근처였다. 보물 사냥꾼들이다. 한 60대 남성은 경기도 파주 민통선에서 체포됐다. 그는 금속 탐지기와 삽을 들고 있었다. 전두환 금괴를 찾으러 왔어요. 7일 849 좌표를 계산했거든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유튜브에서 봤어요. 북위 37.18도, 동경 126.49도. 여기가 딱 민통선이에요. 하지만 그가 판 구덩이에는 돌멩이만 있었다. 2026년의 기적. 2026년 1월 15일. 광주 5.18 기념재단 앞.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됐다. 보낸 사람 주소는 없었다. 스위스 추리 소인이 찍혀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다. 금액 50만 달러. 5만 달러가 아니다. 5천만 달러. 한화 650억 원. 수표 발행인은 UBS 은행. 수취인은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회. 메모가 하나 들어 있었다. 타자기로 쓴 한글. 이 돈은 1980년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광주로 돌아갑니다. 부디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써주십시오. 정의의 벗. 재단은 경찰에 신고했다. 수표를 추적했다. 하지만 UBS는 입을 다물었다. 예금주 비밀 보호. 한국 정부가 외교 경로로 압박했다. 3개월 후 스위스 법원이 제한적 공개를 허가했다. 계좌 개설일 1987년 6월 3일. 예금주 미스터 T 디파크. 마지막 입금 1988년 1월 28일. 마지막 출금 2025년 12월 20일. 35년간 묵혀있던 계좌였다. 이자가 붙어 650억이 된 것이다. 누가 출금했습니까? 대리인입니다. 신원은 비공개. 단 하나의 단서. 출금 당일 추리공항 CCTV에 동양인 남성이 찍혔다. 60대 후반, 검은 코트, 마스크. 걸음걸이를 분석했다. 과거 군인이었을 가능성 90%. 한국 정부는 가설을 세웠다. 1987년 전두환을 도왔던 누군가. 양심에 괴로워하다 돈을 반환한 것. 하지만 증명할 수 없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추적. 2026년 2월 현재 전두환 비자금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 회수 금액 1,857억 원. 추정 실제 규모 4천억에서 7천억 원. 추적 기간 38년. 세계에서 가장 긴 돈 세탁 수사다. 검찰 특수부에는 전두환 팀이 아직도 있다. 4명의 검사가 매일 출근해서 옛날 서류를 뒤진다. 스위스, 파나마,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43개 계좌의 흔적을 쫓는다. 팀장 박민수, 47세를 말한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의감 때문이었죠. 지금은 거의 집착입니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창밖을 봤다. 북한산이 보였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전두환은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겁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어딘가에서 2026년 2월 15일 밤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달을 본다. 그의 코트 안주머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 43개 은행 계좌 목록. 그중 42개는 이미 비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리텐슈타인 VP뱅크.
계좌번호 LI8800 XXXXXX XXX 잔액 180만 달러. 노인은 미소 짓는다. 아직 한 개 남았건. 그는 일어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간다. 호수에 달빛이 반짝인다. 마치 황금처럼.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광주의 피로 만든 황금. 누가 만지든 파멸을 부른다. 전두환은 죽었다. 하지만 그의 황금은 살아있다. 어딘가에. 당신 발밑에.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